암세포는 유전자보다는 미토콘드리아 변성이라는 세포 대사의 이상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이미 암세포의 정체성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암은 국소질환이 아니라 전신질환이다. 암치료는 몸 전체의 환경이 암세포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몸으로 면역력이 잘 회복이 돼서 암세포가 잘 제거될 수 있는 몸으로 바꿔야만 암으로부터 정말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또 공포와 불안에 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책에 보면 암은 유전질환이 아니라 대사질환이고 또한 국소질환이 아니라 전신질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암이 가족력이다, 또 유전질환이다 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공포에 떠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마음에 불안을 좀 제거해드리고 좀 편안하게 건강관리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했습니다. 후성 유전학이 2010년도에 발표가 됐는데요. 후성 유전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바로 많은 질병들이 유전이 아니다, 어떤 환경이다, 이런 것들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질환으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이 50대, 60대에 어디가 아프셨다, 이런 것들은 사실 영향을 미치는 확률이 거의 5에서 10%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약 90%가량은 DNA가 발현이 되는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암도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정말 암 관련 학자나 또 암 연구 기금들이 얼마나 많이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 바로 유전자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적,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표적 항체 치료제나 표적 항암제 같은 것들도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개발이 됐으나 그걸로 인해서 완치가 된다, 다시는 암에 안 걸린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진 않잖아요. 그 이유는 암은 유전질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전질환이 아니고 대사질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대사질환부터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사질환은 뭐가 있을까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몸의 신진대사 과정에서 혈당이 조절이 안 되고 혈압이 조절이 안 돼서 이걸 대사질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암도 쉽게 생기는 병은 아니다라고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하루에 누구나 암세포가 한 5,000개는 생긴다.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것이 발현이 되고 면역력이 잘 지켜주면 암세포를 잘 우리 몸이 제거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식으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암은 유전질환이 아니라 대사질환에 가까운데 보통 이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또 많은 어떤 산업에 의해서 이게 유전질환으로 조명이 꽤 오래 되었던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암이 유전질환이 아니라 대사질환이란 측면에서 본다라면 무엇이 중요하냐? 가족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생활 습관을 치료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먹는 거, 자는 거, 움직이는 거, 스트레스,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해줘야 되다 보니까 산업화가 되기도 좀 어렵고 또 치료 관점이 또 굉장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은 제가 유전질환이 아니라 대사질환이라고 강조를 꼭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대사질환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까? 바로 몸 전체의 면역력, 그리고 나의 생활 습관, 심지어 스트레스 관리, 자는 것, 이런 것들까지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만들고 보통 3대 표준 치료라고 하잖아요. 방사선, 수술, 항암. 이렇게 치료를 했지만 사실 이 수술 다 하고 항암 치료 다 받고 나 암이 다 제거됐으니까 이제 마음 편히 살래. 이런 분들 단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어딘가에 또 암이 생기지 않을까. 재발과 전이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치료 과정 또한 굉장히 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이 유전질환이 아니고 대사질환 측면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사실 신경 쓸 요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접근한 사람들이 사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음식을 조심하고
또 먹는 거 위주로 아예 생활 습관을 바꾸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치 이런 움직임은 주류 의학 측면에서 보면 비주류 또는 보완 대체요법이다라고 밝혀졌던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보완법이다, 대체요법이다 이렇게 많이 좀 말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실험실에서 이 세포를 연구하고 항암제를 연구했던, 세포를 연구하고 신약을 개발했던 굉장히 미세한 이 분야, 분자생물학 쪽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보완 대체요법이다 이런 말 자체가 사실 저도 즐거운 말이나 친숙한 말은 아니에요. 항상 과학적으로 정말 근거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따지게 되는데 사실 이미 분자생물학적으로 암이 대사질환이라는 것이 아주 오래전에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바로 약 1931년 노벨상을 수상한 분야인데요. 바르부르크 효과 또는 와버그 효과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바르부르크 효과로 알려진 특징이 뭐냐면 정상 세포가 산소가 없는 환경에 처해지면 약 35% 산소가 줄어들면 세포가 점점 대사가 변하기 시작하고 60% 정도 산소가 부족하면 이제 산소 호흡을 하지 않는 무산소 호흡을 하고 해당 발효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암세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세포가 적응하기 위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대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암세포의 특징이 됐다라는 사실이 이미 1931년도에 세포를 연구하는 아주 미세한 분자생물학을 연구하는 학자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931년에 이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거나 적용하는 일들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또 이제 중간에 페데리센이라는 한 학자에 의해서 암세포의 또 특이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암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장애다, 세포막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또 세포 대사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론적으로 2014년에 나온 암은 대사질환이다라는 토마스 세이프리드라는 또 분자생물학자에 의해서 암세포가 비특이적인 대사를 한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한 10년 정도 지난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암을 유전질환이 아니라 대사질환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보완 대체요법이 아니라 굉장히 미세한 세포를 연구하는 학자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유전자보다는 미토콘드리아 변성이라는 세포 대사의 이상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이미 암세포의 정체성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암은 국소질환이 아니라 전신질환이다. 그런데 대부분 폐암에 걸리면 폐 쪽만 수술을 하고 유방암에 걸리면 유방 쪽만 수술을 하고 우리가 국소암들은 그 국소 분야만 수술을 하고 방사선 항암을 하는 쪽으로 지금은 이렇게 국소 치료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누구나 알고 있어요. 암은 한 번 이 수술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또 언제 재발될까? 언제 전이가 될까? 사실 암 통계에 의하면 재발과 전이로 인해서 약 90%의 사람들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암에 걸리면 가장 불안한 게 바로 재발 전이죠.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봐도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폐암이면 국소질환이라면 폐만 잘 치료하면 짠 모두 다 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폐암 걸리고 또 림프로 전이 되고 유방암에 걸리면 또 림프 폐암으로 전이가 되고 전립선암에 걸리면 뼈암으로 전이가 되고 대장암에 걸리면 또 간암으로 전이가 되고 이런 것들을 항상 누구나 불안해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의 국소 부위에 암이 생겼다고 해서 그 부분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몸 전체가 암에 씨앗이 퍼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암세포는 그 분야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통해서 여러 이 조직 장기로 다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국소 치료만 해서는 암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는 몸 전체의 환경이 암세포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몸으로 면역력이 잘 회복이 돼서 암세포가 잘 제거될 수 있는 몸으로 바꿔야만 암으로부터 정말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또 공포와 불안에 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치료에서 좀 더 나아가서, 현대의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대의학 치료에서 좀 더 나아가서 몸 전체, 유전 질환이 아니라 신진대사, 특히 세포 기능 장애와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대사적 관점에서 치료를 해야 완치라는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국소 치료가 아니라 몸 전체 암이 퍼지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치료를 해야만 암으로부터 우리가 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